자, 227페이지부터 등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공시법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겁니다.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법이 따로 이렇게 2차 과목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등기 부분을 안 내는 게 좋은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뭘 볼 거냐면 231페이지 보시면 3번 1부동산 231페이지죠. 1등기 기록 후 원칙을 위반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등기 효력. 공시법 시간에는 좀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보존등기가 유효, 후보존등기는 무효. 요것만 할 거예요. 보존등기가 뭐죠?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실제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됐다는 말은 한 개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할 텐데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결론은 선보존등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뭐죠? 무효다. 이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셔서 232페이지에 4. 물건 변동 과정에 불일치해서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이런 얘기죠. 전에도 했어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FM은 뭐냐면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이러면 을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지죠. 그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뭘 냅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병한테 넘겨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을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이 유효하죠. 자, 유효한데 유효한 이유를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내용은 단속 규정이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하다가 걸리면 을은 처벌하긴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세금 회피와 같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을이 왜 이런 거 한다고요? 세금 안 내려고요. 따라서 이것은 세금 회피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언제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죠. 만약에 등관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뭐 등기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지금까지는 등기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뭐죠? 무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이때는 원칙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최종 양수인은 중간사를 대회에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등기가 안 이루어졌고 갑 앞에 등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요. 요 채권은 상대권이죠.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을을 통해서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죠? 꼭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한다.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죠.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두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면요? 합의를 하고 있다면 이때 병은 굳이 을을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고요.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원 중에서도 요 갑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예요. 적어드리면 최초 매도인의 동의는 필수죠.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갑이에요. 왜 그러냐면 갑이 을한테 팔 때 양도소득세 내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고 남겨놓고 팔았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남긴 것뿐만 아니라 을이 남겨 먹은 것도 다 누가 남겨 먹은 것이 돼요? 갑이 남겨 먹은 것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는 동의해 줘야 돼요? 최초 양도인, 최초 매도인의 동의는 뭐죠? 필수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간명하게 확실하게 뭐예요?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실체 권리관계의 등기 일치해가지고 1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가 나와요. 234페이지입니다. 가등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두 가지 했죠. 등기 와서 그죠? 이중 보정 등기,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뭐죠? 가등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그죠? 무슨 뜻이라고요?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자식아. 임마. 네가 붙으면 임마 내가 너한테 아파트 줄게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열받아 가지고 야, 이 자식아, 그럼 등기해줘 이런단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을이 요구한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냐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가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쉽게 말하면 뭐 청구권 보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뭐죠? 가등기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과 이제 함께 가가지고 등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 거죠? 갑 거죠.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어떻게 효과가 없다고요? 아무런. 눈꼽만큼도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다. 물권이 변동되지는 않아요.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 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에 기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요. 이렇게 되죠.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누구 거예요? 갑 거. 따라서 갑은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 상관이 없고요. 병의 소유권 등기는 뭐예요? 적법하고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을은 이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동의하시죠? 어떻게 효과가 없다고요? 아무런,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가등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의미가 있죠.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된다는 거죠. 가등기가 뭘 해준다고요? 순위를.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갑이 을이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소유권 순위는 1, 2, 3, 4가 되는 게 아니라 2번이라는 순위가 계속해서 뭐예요? 보존이 돼요. 지금 전산화돼서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손을 쓸 때는 가등기 할 때는 여기다가 비워놔요. 왜요? 소유권 등기를 나중에 뭐예요? 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뭘 해주기 때문에 순위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자, 을의 소유권은 몇 번이에요? 2번. 병의 소유권은 몇 번이에요? 3번.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병의 소유권은 등기관이 뭐하게 돼버려요? 직권으로 뭐죠? 말소해버리게 되고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왜 필기를 안 하시지?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냐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어차피 병의 등기는 뭐 할 등기요? 직권으로 뭐죠? 필기 안 하세요? 아니 오늘 왜 그래? 필기 하셔야 돼요. 그죠? 하셔야, 아니 노트도 안 가지고 다니세요?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하셔야 이게 요약집인 거잖아. 나중 가가지고 요약집 안 주셔 이러지 마시고 필기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도 뭐예요? 익숙해지고 쓰면서도 뭐죠?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들으셨어요?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손으로 공부하라고. 그죠? 그죠? 참. 초등학교도 아니고 왜 그러셔? 다시 한번. 자, 어차피 병의 등기는 뭐 할 거예요? 직권. 만약에 여러분이 안 적으실 거면 저도 안 적어요. 뭐로 저도 적겠어요. 적으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 말로 하면 쉬운데. 아무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할 등기예요? 말소될 등기예요. 어차피. 따라서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소유권 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요? 갑한테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물건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테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뭘 해주는 거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고, 물건 취득 시기를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36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본등기에 효력해가지고 뭐 물건이 변동되고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가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이 4번 뭐죠? 추정적 효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등기의 추정력에서 또 어떻게 해요? 판례가 정리되어 있죠. 이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잘 냅니다. 이것도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을은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뭐 얘는 맨날 똑같죠, 뭐 솔직히 우리가 맨날 이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죠.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뭘 받게 되냐면 추정을 받게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추정이 돼요. 요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을 앞에 등기도 뭐 해야 되냐면 유효해야 돼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 추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등기라면 권리의 적법, 등기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거 가지고 등기라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받고, 등기가 유효함을 뭐요? 추정받는다. 이렇게 살아있는 내용으로 기억해 두셔야지 뭐 권리 적법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님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런 추정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받는다는 말은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제3자에게도 을이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나타나서 그게 네 거냐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소유자임을 뭐 받고 있어요? 추정받고 있으니까 을 스스로가 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갑이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라고 주장하면 등기원인 매매가 유효함을 을이 뭘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 을 스스로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제3자가 을의 것도 아니고 매매가 없었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반증하게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따라서
갑이 을한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라고 주장할 때 을은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갑이 을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됐어요? 추정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사망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도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조심할 점은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이제 등기는 무효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추정이 깨졌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입증이 필요하구나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추정이 깨졌다라도 그 등기가 뭐인 건 아니에요? 무효인 건 아니에요. 다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러한 등기가 뭐란 얘기는 아니에요?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팔고요.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거든요. 등기가 언제 됐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은 이미 2월 1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죠. 이 등기 공시법 시간에 무효라고 배우셨어요? 유효라고 배우셨어요?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배우셨어요. 유효해요. 실질 권리관계에 뭘 부합하면. 다만 추정은 뭐가 됐어요? 깨졌기 때문에 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큰일 났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 무효는 아닌데 뭐예요? 유효인데 뭐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추정이 깨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하고 요 건물을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FM이거든요. 그죠? 그럼 뭐 세금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하면 요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 모두라는 말이 뭐냐면 앞대가리예요. 앞대가리. 앞대가리 생략 등기거든요. 요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배우셨죠? 공시법 시간에. 그죠? 유효입니다. 그죠? 다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져요. 따라서 을 스스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만 요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은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항시법이에요. 근데 앞에 붙는 게 많아요. 뭐 아파트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다양하고요.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만 운용하는 법이에요. 정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할 수 있죠. 그죠?
과거에는 결혼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친구 중에 순웅한 씨, 저도 순웅한 씨인데, 그 여자분도 순웅한 씨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혼인신고 못 하는 거죠. 애가 둘이나 있는 거예요, 애가 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년에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나와서, 야, 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냐면, 좀 있으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혼인 신고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동성동본이어서 혼인 신고를 못 하는데 그거를 한 10년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괄해서 혼인 신고를 받아주는 법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동성동본이고 애를 낳고 살더라도 혼인 신고 못 하다가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쑥 혼인 신고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간 지나면 그 법을 폐지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혼인 신고 못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법이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게. 이게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들을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 농지가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등기를 안 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등기하려고 알아봤더니 증조 할아버지 후손들 다 찾아가지고 상속 안 받는다, 상속 포기한다 이런 거 한 잔씩 받아와야 된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가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서요.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기다려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자기 앞으로 뭐요? 바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어차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진다 이래버리면 뭐하러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느냐 하는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법을 만들었으면 뭔가 뭐죠? 강력한 효과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차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 등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것만은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증조 할아버지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무엇에 따라서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러면 원래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면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을 스스로 증조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땅을 넘겼다는 걸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법을 뭐하러 만들었냐 이런 논리가 벌어지니까 결국 특별조치법에 따라 뭘 했다면요? 등기를 했다면 을은 스스로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까집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죠? 나오고 특히 그 우측에 판례, 박스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되 큰 의미 없고 이런 거는 뭐 의미 없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오잖아요. 그죠? 박스 밑에 그죠? 볼게요. 1번.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이거죠.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이루어지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이런 얘기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뭐예요?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가요? 추정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죠?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뭐가 됐다고요? 증명됐다는 말은 반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이 뭐예요? 입증됐다는 얘기잖아요. 3번.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 뭐죠? 요거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판례가 여기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겠죠. 수백 개, 수천 개의 판례가 있겠죠. 그래서 큰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판례 또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추진력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1번. 1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자가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그럼 뭐예요? 보존 등기 전에 따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 수중이 뭐예요? 깨져. 2번 또 볼까요? 또는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앞에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보존 등기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보존 등기 전에 따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의 이해자가 신축했어요. 그럼 이것도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5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라는 말은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었던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네 가지 판례를 한 가지로 돌리는 거예요. 보존 등기 전에 뭐가요?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면 추중이 뭐가 된다고요? 깨진다. 판례가 네 개만 있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 얘기죠. 따라서 이것도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큰 틀을 기억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귿번 추정력 효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 보시기 바고, 미음번 권리 점유의 권리 축복과의 관계 문제는 점유권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측에 4번 보시면 공신력이 나오죠. 첫 번째 했어요.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그다음 4번 등기 충고권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판례도 나오고 별 5만 잡단계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실 필요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물권적 충고권은 뭐라고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고권. 채권적 충고권이 뭐라고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고권.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충고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채권 충고권이다. 따라서 등기 충고권은 물권적 충고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충고권일 수 있는데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라고요? 채권 청구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 얘는 물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물권 청구권이구나. 아 얘는 뭐예요? 물권이 없으니까 뭐예요? 채권 청구권. 이렇게 연습하는 용도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진하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증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은 뭐라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지만 뭐가 있는 사람이 청구합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물권은 청구권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에 의한 뭐가 나옵니까?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공시방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공시방법이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자신의 소유 밭에다가 배추 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글몽글 뭐했단 말이죠? 기어 나왔단 말이죠.
아직 수확할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를 통째로 팔래요. 우리가 뭐죠? 밭대기라고 하죠. 뭐 법으로는 뭐죠? 매매거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야 되겠죠. 부동산이면 등기일 거고 동산은 점유 인도일 텐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아직도 동산이란 분 계세요? 부동산이죠? 그죠? 배추밭에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죠? 그죠? 혼자 하겠어. 자, 근데 문제가 배추밭에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인데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 기타 공시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이에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 등기와 점유를 뺀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 뭘요? 명인 방법.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 팻말 세우는 거죠. 을 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것임을 대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명인 방법에 따라서 소유권인 갑에서 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문제가 생겨요. 배추밭의 배추는 괜찮은데 이것이 나무면 또 문제가 돼요. 수목이면.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수목은 지금 말씀드린 명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가 있는데 수목의 경우에는 팻말보다 나무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팻말은 몇 달만 지나도 뭐죠? 색이 바래서 글씨가 안 보이게 되는데 나무는 뭐예요? 수십 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명인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거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수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농작물은 뭐죠? 명인 방법으로 거래하면 되고 수목은 뭐예요? 명인 방법이나 등기를 통해서 뭐예요?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명인 방법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달 지나면 색이 바랜다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 설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양도담보가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죠. 따라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면 어떠한 물건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양도담보도 설정할 수가 있죠. 물론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가 뭐예요? X고 답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요제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재 보시되 뭐 법정 지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죠. 그죠? 두 가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명인 방법이라는 기타 공시 방법을 우리 판례가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만으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면 수목에 대해서도 무엇을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에 5번 해가지고 동산 물권 변동해가지고 물권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률 규정에 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권리자로부터 취득해가지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용 범위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죠.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 뭐예요? 등기고 우리 물권 변동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되려면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뭐가 생겨요? 뭐가 소유권이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고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점유를 이전해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요 점유를 이전하는 거를 별도로 뭐라 그러냐면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도. 가끔 책에 보면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인도다. 이런 얘기 써놨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등기가 공시 방법이에요. 이전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돼요. 그죠? 이전 등기를 공시 방법으로 하지 않잖아요.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뭐예요? 점유예요. 점유를 이전해야 인도를 해야 뭐예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뭐예요? 점유지. 인도가 공시 방법 자체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재 이제 좌측 하단에 인도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종류가 나오죠. 이 부분은 뭐예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 기억,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겁니다. 니은번 간이 인도가 나와 있는데 교재 이런 말이 있죠. 니은번 간이 인도에서 간이 인도란 양수인님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카메라를 써보더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갑한테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좋다 해서 팔기로 했어요. 팔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받았다가 준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양수인이 받을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이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간인도는 언제 하는 인도 방법이에요? 양수인이 받을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점유 계정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와가지고 팔래요. 싫다. 왜 싫래?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스키 매니아인데 한참 스키 신고 카메라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지금 파냐? 그랬더니 을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일단 나한테 판다면 내가 너한테 한 달 동안 빌려줄게. 다시.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양도인이 그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 카메라는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간 빌린 거다라는 계약만으로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중국권의 양도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줬어요. 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카메라 좀 파세요 하길래 어떻게 해요? 좋다라 그랬어요. 그죠? 얘가 좀 싸가지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가지가 있으면 병한테 받아다가 주겠죠. 그죠? 근데 얘가 뭐라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을은 갑한테 받은 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뭐예요?
반환청구권인 거죠. 그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특징을 기억하자고요. 간인도는 누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에요? 양수인이 받을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고 점유 계정은 누가 계속자가 점유합니까? 양도인이 그죠? 반환청구 양도는 뭐라고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고 요 네 가지가 모두 인도 방법이기 때문에 넷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의 예외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넘겨보시면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선의 취득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